이런 행동은 이제 얘네들이 옛날에는 평야에서 지냈잖아, 강아지들이. 내가 숨기 위해서는 땅을 파거나 추웠을 때 땅속에 지내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내가 잘 잠자리를 마련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고 이제 자고 있죠. 기다려. 호이. 저는 원광대학교 동물보건학과에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원국 교수라고 합니다. 제 강아지는 이제 금동이라는 시추 품종이고요. 올해로 이제 10살 된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이 필요로 한 수업 때는 직접 금동이가 실습겸도 되어서 같이 수업도 듣고, 좋은 학생이 있으면은 이제 금동이를 앉기를 시켜서 잠도 깨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저희 학과의 어떻게 보면 마스코트 같은 그런 반려견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려동물 산업학과랑 동물보건학과에 교육조교로 있는 장윤석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이름은 아뽀고요. 실습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면 이제 같이 가가지고 다양한 또 실습을 도와주는 반려견이고요. 금동이가 좀 선배여가지고, 그래서 아뽀도 금동이를 많이 따르고요. 그리고 금동이도 아뽀를 많이 배려해주고 또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 수업 중에 동물매개 치료라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치료도우미견이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강아지들이 있어요. 이 두 마리 다 그런 치료도우미견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친구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랑 내담자나 뭐 상담사 역할을 하면서 수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은 각 전문 실습실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펫푸드실, 그리고 동물 관리실, 다양한 특화된 그런 실습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 과목에 맞게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동물과 함께 수업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진인 저를 포함해서 교수가 직접 반려견과 함께 강의를 하는 게 다른 학과와 큰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도 수의학 교수진, 그리고 실험동물학 교수진, 행동학 교수진, 그러니까 저희는 중복되지 않고 각 교수진마다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전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게 되면은 각 전공에 특화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마 다른 학과의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금동이 같은 경우는 뭐 기다려 같은 거 잘 하고요. 이런 것도 하긴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도 짖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묵직하게 어떤 적응을 잘하는 게 큰 장기일 것 같고요. 아뽀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가 많아요. 3, 2, 1, 먹어. 카메라를 좀 잘 보는 또 그런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카메라 막 렌즈 보게 하는 교육도 좀 했는데, 그래서 카메라 집중도 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얘네들이 이제 사고를 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보통 6개월 미만일 때는 야생성이 있다 보니까 뭔가 물고 뜯고, 그리고 이제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 보니 본능적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산책을 자주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에너지를 많이 발산을 밖에서 하기 때문에 집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첫 번째로는 산책시키기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꿀팁이 되겠고요. 산책이나 이런 걸 많이 안 시키면 사회성이 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반려견 만났을 때 짖거나, 산책할 때 다른 개를 짖거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낯설어서 그런 경우가 또 많아요.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산책을 부족하게 시켜서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회 이상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꼭 매일매일 산책을 해주고 있고요. 한번 나갔을 때 30분 이상 산책을 해줘서 충분히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기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산책 같은 경우에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아뽀 같은 경우에는 더위를 너무 못 참아요. 얘가 이렇게 차운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너무 덥다 하면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요. 겨울에는 오히려 이제 추워질수록 좀 길게 하는 타입이라서 추운 날에는 1시간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코를 핥거든요.
코를 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하는데 내가 냄새를 많이 맡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루하다. 이렇게 또 두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행동 언어로 보게 되자면 보호자랑 이제 반려견이랑 눈이 마주칠 때는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신뢰한다, 믿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강아지들끼리 눈을 이렇게 많이 마주치는 거는 공격 행동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몸을 털거나 이러는 경우에도 이제 사람으로 치면 기지개피는 여기가 조금 지루하다 아니면 벗어나고 싶다 이런 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몸에 있는 먼지라든가 뭐 냄새를 털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게 두 가지 뜻이 있기도 합니다. 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자면 뭐 아무래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꼬리 흔드는 거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뭐 이제 호기심이 좀 많을 때 이럴 때는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제 냄새를 맡으면서 네, 파악하는 그런 것들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1년 미만 한 7, 8개월을 우리가 미친 행동기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차분하고 상상이 안 가지만 뭐 제가 외출한 사이에 제 구두를 다 뜯었다거나 학교로 왔는데 제가 아무도 없으니까 잠깐 이제 편하게 다니라고 풀어놨었는데 이제 멀리 저기 뛰어나가가지고 잡느라 애썼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건 뜯고 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직접 반려견들은 입으로 먼저 뭔가를 확인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책을 적게 나가면은 본인들이 어떤 불만을 표시하는 하나의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를 고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사춘기가 있듯이 그때 보호자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 잘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외출하고 왔는데 애가 뭔가를 부셔놨다. 근데 그때 혼내시면 절대 안 내시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거 부신 거는 과거가 되기 때문에 혼나는 게 그것 때문에 혼났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즉시 이제 혼을 내지 않는 이상은 이미 보호자분이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또 아이의 성격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뽀도 이제 1살 때 뭐 저도 안경을 좋아해서 안경도 한 2개 정도 부러뜨리고 저도 이어폰 같은 것도 당연히 그랬고 가방이나 뭐 이런 거 다양하게 그리고 식탁 같은 것도 막 물어뜯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혼내지는 않고 일관적인 태도로 계속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고 사회화 교육 시기 때 이제 그거 했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1살 되더라도 꾸준히 이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은 이제 얘네들이 옛날에는 평야에서 지냈잖아, 강아지들이. 그럼 내가 숨기 위해서는 땅을 파거나 추웠을 때 땅 속에 지내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자리를 잡을 때 땅을 파던 습성의 행동이 모습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제 내가 잘 잠자리를 어떻게 마련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고 이제 잘 자고 있죠. 정보가 많은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자신의 반려견에게 도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려견들 자체 품종 특징을 본인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우리 애가 품종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본인의 생활 패턴과 그리고 반려견의 본래 갖고 있던 특징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난 뒤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상 매체를 통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펫 산업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펫푸드 산업이에요. 어떤 아이는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오리고기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요. 얘네들도 요즘에 알레르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무조건 이건 좋다라는 건 없어서 그런 것들도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반려견을 키우신 분도 계실 거고 키우고 싶어 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반려견들은 이제 단순히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하나의 뭐 물건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내 가족이라 생각을 해서 함께하는 반려동물로서 같은 입장에서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생각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런 준비나 자세가 돼 있는 분들이 이제 키우셔야 이 아이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마음가짐이 돼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산업 쪽이든 펫 아로마나 뭐 펫푸드 아니면 동물보건사를 꿈꾸는 뭐 어린 학생이나 아니면 뭐 저희 만학도죠 성인분들 누구든 만약에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반려동물 산업학과나 동물보건학과에 입학하시면은 더 많은 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꼭 만약에 더 공부하고 싶다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과 실습실인 애견 미용 실습실과 펫푸드 실습실을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